안녕하세요. 오늘은 PD수첩 은퇴 없는 나라 5060 베이비 부머 리포트를 통해 대한민국 사회가 마주한 고령화 시대의 현실과 과제를 분석해서 요약해보겠습니다. 회사 대신 다시 도서관으로 출근했습니다. 51세의 나이에 세 번째 실직을 경험한 한 남성의 고백입니다. 그는 100세 시대에 겨우 절반을 넘었을 뿐인데 벌써 은퇴를 걱정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IMF 직후 어려운 시기에 유명 백화점 그룹에 입사하여 TV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 시대를 개척하며 유통혁신에 기여했던 이익숙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그녀는 한 달에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며 회사의 성장을 이끌었지만 20년 만에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50대에게 세상은 차갑고 냉정합니다. 수십 번 이력서를 제출해도 면접 기회조차 얻기 힘든 현실에 많은 중장년층이 공감하는 어려움입니다. 80번 정도 이력서를 썼지만 40대가 넘어가면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나이로 인해 차별받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는 이익숙 씨와 같은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마주한 현실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에서 1974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끌었습니다. 1인당 GDP 79달러 시대에서 3만 달러 시대로 도약하며 민주화를 쟁취한 주역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1964년에서 74년 사이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가 만 60세에 접어들면서 앞으로 11년 동안 대규모 은퇴 행렬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중 가장 많은 950만 명에 이르는 이들의 은퇴는 소비 위축과 사회적 돌봄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50대 이상 10명 중 7명은 70세가 넘어도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생계 때문입니다. 부족한 노후 준비와 늘어나는 생활비 부담은 고령에도 일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주된 직장에 머무는 기간이 짧습니다. 60세가 정년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55세 전후로 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취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하지만 재취업 시장은 녹록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도 부족한 노후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뛰어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2022년 기준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65만 원에 불과하며 연금 수령자 5명 가운데 3명은 50만 원도 채 받지 못합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노인 빈곤율은 40%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불안정한 공적 안전망과 부족한 노후 대비가 낳은 결과입니다. 자녀와 부모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는 경제적으로 더욱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은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으로 월 평균 164만 원을 지출하며 자신의 노후 준비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번째 세대라는 슬픈 자화상은 이들의 고립된 현실을 더욱 부각합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숫자는 쏟아져 나오는 인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기업들은 젊은 인력을 선호하고 중장년층의 경력과 경험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학원 운영이 어려워져 배송일을 시작한 70년생 부부의 이야기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장년층의 고통을 보여줍니다. 밤샘 노동으로 힘겹게 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노후 준비는 꿈조차 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다 코로나19로 폐업하고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된 김정수 씨의 사례는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그는 죽은 학을 안고 있는 셈이라며 과거의 경력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합니다. 재취업 과정에서 임금 삭감은 흔한 일입니다. 이전에 받던 월급에 비해 평균 40% 가까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으며 정규직 비중도 감소하여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일하는 중장년층이 늘고 있습니다. 중고차 노동시장은 경직되어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습니다. 일부 리그에서 뛰던 축구 선수가 은퇴 후 바로 조기 축구로 내려가는 것처럼 중장년층은 재취업 시장에서 자신의 경력과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싹틉니다. 많은 중장년층이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퇴직 후 기술을 배워 창업에 도전하는 2차 베이비 부머들이 늘고 있습니다. 72년생 류현수 씨는 요리 배달 사장을 혼자 하는 1인 사업가로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모든 것을 직접 처리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정년 퇴직 후 도배, 타일, 용접 등의 기술을 배우며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이옥 씨의 이야기는 늦은 나이에도 배움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안방에서 거실로 출퇴근한다는 유쾌한 소감을 밝히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60세 정년의 벽을 허물고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침구류 제조업체는 정년 후에도 직원이 원하면 계약을 연장해 고용하는 제도를 통해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AI 분야에 도전하여 부장으로 승진한 원덕환 씨의 사례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30년 넘게 입시 학원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직원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중장년층의 경험과 노하우가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2025년 한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노동력 감소와 부양 부담 증가는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회 전체의 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2차 베이비 부머 세대 은퇴는 경제 성장률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는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역량을 활용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정책 지원과 제도 변화가 시급합니다. 정부는 시니어 인턴십과 같은 고령층 고용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기업은 정년 연장 및 재고용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개인 또한 평생 학습을 통해 자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해야 합니다. 결국은 오래 살게 된 장수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은퇴가 여생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